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안의사 김원장입니다. 네, 병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스테로이드, 그 빛과 그림자예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스테로이드 지금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걸 비유로 들면 좋을까 막 이거를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 좋은 약일 수도 있고 진짜 잘못 쓰면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병원에서는 보통 빛이니까. 보통 빛이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스테로이드 하면은 과도한 공포. 과도한 공포.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해요. 주사기. 막 그럼 마치 무슨 마약처럼 주사기랑 막 그런 막 울긋불긋한 남자 그 근육 사진 이런 게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공포가 많은 거죠, 사람들이.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병원에서는 빛에 가까워요. 빛에 가깝죠. 네. 그렇지. 그렇네. 그쵸. 에너지를 낼 수도 있고 의료용 핵도 있잖아요. 의료용 그렇죠. 장비로도 쓰잖아요. 영상 촬영, CT 다 방사선 관련된 건데 그런 표현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약이 스테로이드가 맞는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라 함은 정확하게 정의가 뭘까요? 비슷한 화학 구조식을 동일하게 가지는 화학 물질을 통칭을 하는데 산소 고리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삼각형 고리 3개에 오각형 고리 하나 이렇게 맞아요. 격까지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훌륭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콜레스테롤 베이스로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병원에서 쓰는 스테로이드라 함은 제일 유명한 거. 코스테로이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합니다라고 하면 보통 90%? 90%? 네. 왜 조 원장님이 1%를 남겨뒀을까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쓰는 그런 성호르몬 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준비를 아주 많이 해오셨네. 공포로 떠올리는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남성 호르몬 자체를 바깥에서 주입하는 그런 형식의 약들은 보통은 황소의 고안에서 부터 만드는 약들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병원에서 쓰는 경우가 있죠. 혈액종양내과에서도 들어쓰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네. 오, 그건 잘 몰랐어요.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선 너무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거나 아니면은 근육이 너무 안 생기는 병들, 소아과의 범위에서는 잘 거의 쓸 일이 없죠. 못 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의료용으로 잘 쓰면 당연히 귀중한 약인데 이제 문제는 뭐 음성적으로 구해서 몸을 부풀리는 용도로 쓴다거나 그랬을 때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운동 능력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부작용이 더 심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운동 능력을 키우려면 병원에서 쓰는 용량들보다도 훨씬 많이 써야 돼요. 한 4배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용량보다 한 4배 정도는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진짜 막 문제가 커져가지고 급사를 하게 됐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급사로 가는 게 근육이 막 커지는 것처럼 심장도 이제 근육이잖아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로 사망한 환자의 부검 이런 거 보면 심장이 진짜 이따만해져 있어요. 그러면 진짜 무섭죠.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건장했던 남자가 급사를 하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남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 뭐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쓰시고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쓰시는 데는 사실은 안전하게 쓰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음성적인 사용, 그렇죠. 약을 어디서 구해서 본인이 한다거나 했을 때 용량 컨트롤이 안 되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스테로이드가 잘못 사용된 예를 하는 거고 원래 컨텐츠의 기획 의도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그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병원에서 쓰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가지실 건 아니다. 이름은 스테로이드지만 다른 일을 한다. 메탄올, 에탄올 이런 것도 메탄올은 스치기만 해도 되게 큰일이 생기지만 에탄올은 우리가 술로 마시잖아. 그런 것처럼 기본 구조나 이런 거는 같지만 조금의 그 차이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에탄올도 그쵸. 소아과에서도 스테로이드를 쓰는 질환들이 꽤 있어요. 가장 중요한 스테로이드의 역할 항염?
그렇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정말 좋은 약이에요. 염증과 관련된 그 질환으로 나누는 게 있고, 크게 이제 소아과 범위에서 쓰는 건 알레르기성 질환, 천식, 뭐 아토피, 비염이 너무 심할 때, 뭐 요럴 때도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레르기 군들. 그 다음에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항암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가 프로토콜일 때가 있죠. 자가 면역이나 결체 조직 질환들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과적으로 네. 보면 독소적인 주사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제가 분류를 해서 봤을 때 쓰이는 게 따라서 일단은 연고처럼 피부 질환에 바르는 데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먹거나 근육 주사나 혈관 주사를 통해서 전신적으로 스테로이드가 작용하게 목적하는 경우가 있고, 뭐 신경차단술이나 관절강내 주사처럼 국소적으로 얘가 쓰는 경우가 좀 있죠.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몸에서 또 분비가 되는 되게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잖아요.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다른 병원에서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대요 막 하면서 이제 코티졸 수치를 네, 피검사 수치 이제 가지고 오실 때가 있는데, 그 코티졸 농도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진짜 내가 스트레스가 막 문제가 돼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라거나 그게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몇 시에 이 체열을 했는지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물론 부르고 있지만, 이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냥 몸이 힘든 것도 스트레스고. 그렇죠. 예. 왜냐면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움직이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쵸. 예. 일을 한 어떤 부하, 내 몸에 가해지는 어떤 변화,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코티졸이 분비가 돼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코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생리학적인 어떤 부하가 가해지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을 하려면은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포도당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할 때 있을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이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었을 때, 내 몸에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 기본적으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드시면 당 수치가 좀 올라갈 수 있죠. 포도당이 올라가는 쪽 방향이 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썼을 때 골다공증이나 고혈압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쿠싱. 그래서 얼굴 뭐 이제 동그래지고 문페이스라고 하죠. 가운데 중심성 비만이라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막 팔다리는 가늘고 외계인처럼. 네, 몸은 이렇게 배는 볼록해지고 빨간 줄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뭐 특징적인 어떤 스테로이드를 과도하게 쓸 때 올 수 있는, 오래 썼을 때 부작용일 수 있어요. 피부 같은 경우는 토피컬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먹는 걸 또 많이 먹었을 때도 피부에 나타나는 것 중에 피부가 너무 얇아지거나 홍조가 이제 너무 많이 생기거나 뭐 요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처방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쓴다는 거는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쓰는 겁니다. 부작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동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게 올라가진 않지. 그치, 그 정도로 올라가진 않고, 만약에 이제 한 선생님한테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조절을 해요. 이거는 너무 오래 먹는 약은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납득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병원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 여기저기서 가는데 안 좋아 보이니까 계속 똑같은 게 처방이 되고,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사실은 통증 보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병원의 환자 기록을 볼 수는 없거든요. 먹고 있는 약이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팝업이 떠요. 이거를 어디서 며칠 받으셨나 봐요. 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사는 모르니까. 그쵸. 주사는 모르고 만약에 날짜가 이제 교묘하게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쭉 사용하게 됐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뭐 이러이러한 약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나 앞에 뭐 언제쯤에 시술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아니라 하셔야죠. 하셔야 합니다. 네. 꼭 하셔야 합니다. 뭐 스테로이드가 여기서 말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한 것처럼 모든 약들의 역가가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라는 그 이름 하에 다 묶여 있지만 단타로 빨리빨리 몸에서 없어지는 게 있고 또 지속성 스테로이드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몸에 남아있는 시간이 더 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사용을 조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 또 많이 사용하고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르는 스테로이드. 아토피나 습진이 심하다거나 이러면은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5히트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진짜 어렵죠. 진짜 많아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도대체 어느 등급 정도냐 그러면은 뭐 검색만 하시면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7단계가 제일 낮은 역가고 1단계가 제일 높은 센 거. 네, 센 거예요. 애가 이게 내가 거의 나랑 비슷한 모양으로 올라와서 집에 있는 거 좀 내가 받았던 거 발라줬어요. 그랬는데 완전 막 1단계 나는 처방도 사실 잘 못 내본 그런 약들이 이제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아이한테 과한 약일 수가 있어요. 제가 쓰는 범위에서는 거의 7단계에서 5단계를 그렇게 넘게 되지 않아요. 5단계까지도 했는데도 너무 반이 미미하다면 피부과 선생님한테 보낼 때도 있고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또 상의를 하면서 다른 약이랑 같이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굴러다닌다고 막 쓰지는 말자. 좀 거칠거칠할 때 바르게 뭐뭐뭐뭐 처방해 주세요. 아예 그냥 달고 오세요. 내가 필요한 거를 그냥 사고 싶어. 확인을 한번 꼭 해요.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거고 이게 뭐 그냥 쓰기에는 로션 같은 건 아니다 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죠. 정확한 용법, 그 다음에 기간, 그리고 역가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필요해서 쓰는 거고요. 소아과에서는 주로 이제 먹는 약으로 내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이제 주사 치료로 하는데 주사 치료로 하는 이유가 국소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조금 제한이 있어요. 이를테면 경막외 시술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파티클이 있는 거를 이제 못 쓰게 돼 있고 관절강의 시술, 뭐 어깨나 이런 데 쓰는 거는 걔가 조금 더 오래 간대요. 조직 내에 조금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걔를 쓰는 거고 빨리 안 없어지게.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얼마나 자주 맞아도 되느냐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뭐 1년에 뭐 대여섯 번 정도는 괜찮으시고 주사 치료. 예, 뭐 한 번 맞을 때도 뭐 서너 번 정도 연속해서 맞으시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고 의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하는 게 안 하는 게 보다 나으니까 이걸 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매주 와서 매일 맞겠다고 20번째 오는데 이걸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보심을 가실 필요는 없다.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네. 이 약이 정말 죽음을 왔다 갔다 할 때 살리는 약이에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 내부종 쇼크 있을 때나 아니면 천식 어택으로 진짜 숨을 막 못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고용량으로 펄스로 뻥 줘요. 그러면 환자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약이고 뭐 먹는 약으로 칠 때는 아주 뭐 미미한 정도를 그거마저도 카운트를 하면서 의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면서 한 선생님한테 보시면은 이게 오남용 갈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만약에 뭐 다른 병원에 가시게 될 때는 꼭 상의를 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그리고 공포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과 그림자. 오늘도 동네병원 아는 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